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국채 금리의 급등세로 인해서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월 의장이 예전에 하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잠시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현재 다우 지수는 0.7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하락, S&P 500 지수도 역시나 0.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봤고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안 좋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이제 정책 금리가 한 50bp 정도 채권 수익률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고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국제 수익률이 지금 이제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지금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에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밤에 발표가 됐는데 0.7% 하락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예상을 하는 게 이런 어떤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반갑지 않다. 왜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항상 반등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바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준도 사실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고요. 실업수당이 나왔는데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수가 지금 19만 8천 명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언제 어느 때 이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또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는 FOMC 회의 앞두고 PCU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코카콜라, 버라이전 이 회사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메타와 보잉, 목요일은 아마존닷컴, 쉘, 인텔 그리고 금요일은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수익이 대폭 줄어든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볼게요. 테슬라부터 볼까요? 실적을 발표하고 9% 이상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테슬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테슬라 주주들은 실적 발표하면 팔이 좀 안으로 굽고 그 다음날 봐야지 제대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오픈하고 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제 좀 제풀에 좀 먼저 나선 거죠. 소비자들의 어떤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내 소비자들이 대출을 못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멕시코 공장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기대감 잔뜩 띄워놨는데 11월 30일 날 돼야지 시작할 예정이다. 사실 이것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른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웹프시 쪽에서 목표가를 갖다 40달러나 낮췄죠. 뭐 좋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목표가 낮아진 거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AT&T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다 좋았어요. 순이익이 이제 64센트하고 그리고 매출이 303억 5천만 달러 이 정도 나왔고 그리고 가입자 수가 46만 8천 명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전년 동기라든가 직전 분기 비교하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였고 스펙트럴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딥뷰 스냅샷이라는 의료용 이제 상처 이미징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제품 판매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FDA 인증서입니다 하고 독수리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걸 갖다 들이밀면 그분은 100% 사기꾼입니다. FDA는 인증이란 제도가 없고요. 시설 등록을 하는 거고, 이런 기계가 등록을 했지만 동급에는 뭐 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1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의료 쪽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한 70% 이상 올랐다가 한 40% 정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트 가지고 온 거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왔어요. 참 떨어질 듯 했지만 안 떨어지고 잘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구글만큼이나 잘 살아있는데, 아마존닷컴하고 최근에 이제 5년에 한 10억 달러 정도짜리 계약을 했어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외부 소프트웨어 쓰지 마라, 업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갖다가 아마존닷컴이 결국은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이제 합병됐고 하면은 앞으로 경기 회복 시즌이 되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기대감까지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의 픽도 확인해 봐야겠죠? 홈디포 가져오셨어요? 네, 홈디포 보시기 전에 제가 알파벳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을 3월, 4월, 7월 해가지고 계속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150달러까지 봤어요. 지금 140달러 찍고 넘어섰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비중을 50% 이상은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회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이제부터는 조금 늘어지는 모습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시장이 변화되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 잠깐 보다 보니까 잡주들의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알파벳이나 이런 대형주들을 꼼꼼히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지, 이 잡주 가지고 조금씩 수익 보고 이렇게 허세 떠는 분들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비중 축소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계속해서 이제 3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수 의견 드렸지만 이제는 비중을 50% 이상 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홈디포입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은 전국 부동산협회에서 나온 얘기가 주택 활동이 완전 급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4% 정도 낮다. 연간 한 20%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자기 집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면은 홈디포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도 9월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아요. 9월달에 0.7% 증가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여름에도 돈 썼는데 보면 계속해서 돈을 쓸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8%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추가 하락이 할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280달러 수준에서 282달러 수준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는데 이제 그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보면은 시장이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와가지고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염두에 두시고 아래쪽 270달러까지는 분할 매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손절매가 타이트하게 266달러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라는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짧게 잡는 거고요. 목표가는 앞으로 이제 340달러까지 1차적으로 잡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홈디포였습니다. 매수가는 270달러까지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34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